안녕하십니까, 타시햄입니다. 오늘은 요 에이펙스 보드를 가지고 오버클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클럭이라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보드가 얘라서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이 메인보드는 국내 최고의 오버클럭 PC 전문 조립업체인 오버시스템에서 협찬해줬습니다. 땡큐입니다. 스릉한다. 자, 일단 개봉은 해봐야 되겠죠. 이게 보드만 진화하는 게 아니고 박스도 진화를 해가지고 이 막시무스 박스가 이제는 요런 게 되네요. 요렇게. 이게 이전부터도 됐었던 걸 나만 몰랐던 건가? 옛날엔 그래서 맨날 이거 빼려면 이거 손가락 여기 잘 들어가지도 않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꺼냈었거든요. 이젠 그냥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자, 박스 내용물은 막시 시리즈답게 화려하지만 그다지 또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화려하지만 늘 들어있던 애들이 들어있다. 여기도 들어있네요, 이 열쇠고리. 그러니까 요런 게 좀 특이하고 신기한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막시 히어로 보드를 BMW 5 시리즈에 비교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얘는 딱 M5입니다. 철저하게 오버클럭 위주로 설계가 된 보드입니다. 얘는 심지어 2인승입니다. 4인승도 아니에요. 여기 옆에 있는 슬롯은 M2 수스디 꽂는 슬롯이고 요거 두 개만 램 소켓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램 소켓 2개짜리가 4개짜리보다 훨씬 오버가 잘 됩니다. 램 오버가 잘 되는 거죠. 그렇게 태생이 오버클럭을 위해서 나왔다 보니까 이 방열판이 정말 크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12시부터 시작해서 9시, 6시까지 전부 히트파이프로 연결되어 있고요. 전원부는 무려 16페이지입니다. 초크도 70A짜리 초크 쓰고 있고요. CPU 전원은 8+8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부 쪽의 스펙은 정말 압도적이에요. Z490 보드들 중에서 얘가 만약에 전원부가 부실해서 오버클럭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보드들도 다 안 되는 겁니다. 얘보다 아래급 보드들은 물론이고 얘보다 위에 급으로 나온 보드들도 오버클럭 면에서는 얘보다 특별히 낫다고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혹시 저 천상계에서 노는 그런 프리미엄 보드들은 모르겠습니다. 막시 익스니, 어로스 익스니, 갓라이크니, 아쿠아니 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 정도 되면 얘보다 오버클럭 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이하의 보드들은 얘에 비하면 다 미만잡이죠, 미만잡. 얘는 내장 그래픽도 없어요. 이쪽에 보면은 DP 포트든 HDMI든 외부로 그래픽을 출력할 수 있는 포트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얘보다 더 상급 보드들 보면은 걔네들도 이쪽에 내장 그래픽을 출력할 수 있는 포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는 느낌이 좀 다른 게 걔네들은 그 정도의 보드를 쓸 사람들이라면 내장 그래픽을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생략된 그런 분위기인데 얘는 그냥 오버클럭을 위해서 다 생략을 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 16페이지 중에 내장 그래픽을 위해서 할당된 페이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한테 K버전 CPU를 끼우고 쓰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뭘 끼우고 쓰면 되느냐? 얘는 그냥 KF 버전 전용으로 나온 그런 보드 같습니다. 왠지 이 보드에 K버전 CPU를 끼우면 사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 보드처럼 이 내장 출력 포트가 없는 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텔 내장 그래픽이 그다지 쓸모가 없긴 없어요. 그리고 PC 시장에서의 인텔의 위치는 이제 최고의 게이밍 머신, 딱 그거죠. 그래서 AMD에 비해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인텔 CPU를 사는 이유는 최고의 게임 PC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게이밍 PC에서 내장 그래픽이 웬 말입니까? 그나마 그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또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쾌적한 게임 환경을 위해서는 어떤 글카가 됐든 외장 글카를 꽂긴 꽂아야 됩니다. 내장 쓸 일은 없죠. 아니, 나는 게임 안 하고 작업을 위해서 PC를 사는 거다. 그러면 AMD 거 사야죠. 그러니까 인텔하고 AMD가 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AMD가 내장 그래픽이 달려서 나오고 인텔이 없어야 되는데 반대로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에이펙스 보드는 오버클럭 쪽에 올인하다 보니까 내장 그래픽을 출력하기 위한 포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Z490 막시무스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램 포트가 듀얼 랜이 아니에요. 하나만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하나밖에 없는 랜이 인텔 거고 2.5기가짜리입니다. 이 랜은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인텔 거냐 아니냐, 그리고 인텔 거라면 i219냐 i225냐. i219보다 i225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랜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게 인텔 거고 i225를 쓰고 있다고 하면은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O 포트 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빽빽하게 꽉 차 있지만 오버클럭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것들은 다 생략이 돼 있습니다.
이 PS2 단지를 두 개나 만들어 놓은 건 좀 의외입니다. 이 막시 시리즈 중에 상급으로 가면은 이게 하나도 없는 보드도 있어요. 익스트림이었나 포뮬러였나 생각이 안 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드는 두 개나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오버클럭 하면서 신나게 가지고 놀다가 오버클럭 끝나면 게임하면서 신나게 놀아라. 그런 의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만 봐도 에이펙스는 정말 훌륭한 장난감이에요. 다른 보드에 비해서 이 에이펙스 보드만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이런 각종 버튼들하고 딥 스위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버튼하고 스위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애들이 이 보드가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쓸모가 없든가 되게 쓰기가 불편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온보드 버튼이나 스위치가 많이 달린 보드들은 오픈 케이스 환경에서 벤치 테스트 하면서 많이 가지고 놀아라, 그런 물건입니다. 질소도 좀 들이붓고, 제가 전에 막시 히어로 보드 소개할 때 이 오버클럭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 보드들은 시모스 리셋 스위치가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런 버튼하고 스위치들이 주렁주렁 달린 보드들은 오버클럭에 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오버클럭을 위해서 나온 보드들입니다. 딱 얘가 그렇죠. 그리고 그런 보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전압을 따로 측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프로벨트 메저먼트 포인트인가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아니겠지만 저도 이 포인트를 사용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버튼하고 스위치들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 진짜로 이렇게 질소들이 붙고 하는 분들 아니면은 이 중에 정말로 쓰는 스위치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위치 개수 보시고 뭐 기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대부분 쓸모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쓸만한 버튼이 뭐냐. 일단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질소 유저는 없으리라고 가정을 하고, 그분들은 저 해외 유튜버 영상 보셔야죠.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질소 잘 들이붙게 생긴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질소를 쓰시는 분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딥 스위치 4개 바로 위에 있는 점퍼는 쓸 일이 없어요. 이 점퍼가 질소 모드로 전환하는 점퍼이기 때문에 이건 쓸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 4개 중에 아래 거 2개가 RSVD 스위치라는 건데 이것도 질소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 거 2개는 순서대로 슬로우 모드하고 포즈키인데 얘네들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슬로우 모드는 예전에 하수엘 익스트림 만질 때 잠깐 써본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얘를 만져서 제가 원했던 걸 얻지는 못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쪼르륵 쓸 일이 없고 그 밑에 조그만 버튼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리트라이 버튼이고 하나가 세이프 부트 버튼이에요. 얘들도 또 쓸 일이 없어요. 리트라이 버튼은 그냥 뭐 리셋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이프 부트는 바이오스를 초기화시킨 상태로 재부팅하는 그런 버튼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뒤에 있는 시모스 리셋 버튼 쓰시면 돼요. 얘를 쓸 때가 되면은 정상적으로는 부팅이 죽어도 안 될 때 한번 써보는 건데 그 상황이 오면 거의 뭐 CPU가 죽든 램이 죽든 보드가 죽든 뭐 셋 중 하나 뒤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물을 쏟아가지고 셋 다 뒤졌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파워 버튼하고 시모스 리셋 버튼만으로 대부분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조그만 버튼이나 스위치는 뭐 거의 다 쓸 일이 없고요. 이 위에 있는 큼지막한 2개 버튼이 제일 쓸모가 있죠.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 놨겠죠. 뭐 파워 버튼은 케이스 밖에서 쓰실 때는 당연히 써야 되는 버튼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플렉스 키 버튼은 제가 어떤 기능으로 쓸지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이 버튼의 기능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메뉴가. 디폴트 값은 지금 현재는 그냥 리셋 버튼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리셋 버튼을 쓸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걸 누르면 바로 바이오스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그걸로 설정해 놓으면 편합니다. 이거 델키 다다다다 안 눌러도 되고. 그래서 요거 2개 정도 쓰시면 되고 또 하나 자주 쓰는 게 이 바이오스 스위치예요. 이 보드는 바이오스가 듀얼 바이오스인데 그 2개의 바이오스를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뭐 이 보드 말고도 바이오스가 듀얼이나 트리플까지 있는 그런 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드들은 뭐 바이오스 하나가 뻥 났을 때 나머지 남은 바이오스 하나 쓰면 된다, 이런 이제 보험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 합니다. 보통은 이 막시모스 계열 보드들이 바이오스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8개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좀 만지다 보면 그 8개 금방 다 차요. 그랬을 때 얘를 써서 바이오스를 바꿔가지고 또 추가로 8개의 공간을 얻을 수도 있고, 그보다는 이제 바이오스 버전이 새로 나왔을 때 새 바이오스를 한쪽 바이오스에다 입혀놓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오스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새로 나온 바이오스가 꼭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전께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가지고 신바이오스하고 구바이오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바이오스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때마다 계속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써먹을만 하고, 여기 있는 스위치는 FS 스위치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키면은 이 보드에 연결된 모든 팬들이 다 풀스피드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 테스트 할 때 이 보드에 있는 팬 헤더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쓰실만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버튼들 중에서 쓸만한 거는 요 두 개하고 바이오스 버튼 그리고 FS 스위치 여기까지가 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요게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떼낼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이 사타 포트를 이렇게 간지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띄워보고 싶은데. 아니, 이런 비닐로도 이렇게 보면 띄워내고 싶은데 얘는 정말로 이거 분질러 보고 싶네. 그런데 얘를 부러뜨리면 나중에 반납할 때 조금 여기를 잡고 이렇게 보드를 들다가 부러졌다 그럴까? 자, 이제 메인보드의 대략적인 소개는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할 CPU는 우선은 1900K가 아니고 1700K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00K는 저 팬텀 보드에 물려가지고 또 열심히 지 혼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테스트에 사용할 CPU는 1700K이고 테스트에 사용할 램은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국민지 스킬이죠. 3200에 CL14짜리고 얘는 3600에 CL14짜리인데 예, 여기까지만 보면 스펙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3600에 14, 15, 15, 35예요. 근데 전압을 보면 좀 실망스럽죠. 1.45V 짜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얘보다 나을지 어쩔지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 얘는 국민지 스킬인데 얘는 뭐 귀족지 스킬이 될지 천민지 스킬이 될지 아니면 뭐 불가촉 천민지 스킬이 될지 본격적인 오버클럭 보드가 있으니까 오늘은 램을 한번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들어왔습니다. 램은 현재 G스킬로엘 3200에 CL14짜리 끼워놨고요. CPU는 1700K입니다. 예, 지금 바이오스 초기화된 상태고 바이오스 버전은 0607이에요. 오늘은 바이오스 세팅을 램타 세팅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초기화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일단 램클럭부터 가서 올려줍니다. D램 프리퀀시를 4800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4800은 뭐 거의 안 되겠지만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남자는 넣을 땐 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시원하게 4800을 넣습니다. 이렇게 램클럭을 올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램타까지만 손을 댑니다. 막시무스 트윅은 모두 1으로 하시고 예, 기본 램타는 17, 17, 34 넣어볼게요. 17, 17, 34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만지시고 ESC 눌러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램 전압만 올려주면 돼요. 예, 넉넉하게 1.55V 넣겠습니다. 1.55. 자, 요 상태로 저장하고 재부팅. 자, 지금 보이는 요 값들만 바꾼 거예요. 램클럭 4800, 모드 1에 17, 17, 34, 1.55V. 예, 부팅 됩니다. 예, 부팅까지는 성공했어요. 램타 한번 봐주시고, 예, 17, 17, 17, 34 맞게 들어갔죠? 네, 나머지 값들은 지금 손 안 댄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TM5를 1회전만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 바퀴 돌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과정에서 일단 1회전씩만 돌려보시면 돼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예, 바로 에러 뜨죠. 이런 뭐 더 볼 거 없습니다. 예, 종료하시고 다시 재시작. 자, 4800에 17, 17, 34가 실패했는데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저 4800 클럭을 낮추든가 아니면 17, 17, 34 램타를 좀 더 느슨하게 풀어주든가 그 중에 어떤 게 나은지는 아이다 64 벤치를 돌려가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성공하려면 아직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돌려볼 필요는 없어요. 예, 저는 클럭을 낮춰 보겠습니다. 자, 이제 4700으로 재부팅. 자, 같은 과정 반복합니다. 예, 2분 30초 좀 넘어가지고 오류 또 떴네요. 이러면은 4700 클럭도 실패를 한 겁니다. 자, 한 바퀴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클럭은 4600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기본 렌탈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기본 램타 낮춰봤더니 TM5 통과 못합니다. 그러면 4600 클럭에 17, 17, 17, 34 여기까지 이제 확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 RTL하고 IOL을 바꿔볼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오토로 놔뒀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 값을 보면 D0, D1, D0, D1, D0, D1 이런 순서죠. 여기서 이제 D1 값들은 다 무시합니다. 그럼 D0 값들만 보시면 되는데 RTL의 채널 A D0 값이 71이고 IOL의 채널 A D0 값이 15죠. 그럼 71에서 15를 빼면 56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채널 B의 RTL하고 IOL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71에서 14를 빼면 57이죠. 그러면 채널 A의 RTL하고 IOL의 차이는 56이고 채널 B는 57입니다.
우선은 요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고 바이오스에 들어가요. 자, 램 세팅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리면은 요 중간쯤에 RTL하고 IOL 세팅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갑니다. 이 71이 아까 봤던 RTL의 채널 A D0 값입니다. 얘를 한 7에서 8 정도 낮춰볼 겁니다. 처음이니까 8을 낮춰볼게요. 8을 빼면 63이죠. 63. 그런데 아까 채널 A의 RTL하고 IOL의 차이가 56이었어요. 그럼 63에서 56을 빼면 7입니다. 지금 이 칸이 IOL의 채널 A D0 값인데 여기다가 7을 입력해줘요. 이제 채널 A 세팅은 끝났고 채널 B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71에서 8 빼면 63. 아까 채널 B는 57 차이였죠. 그러면 여기서 57을 빼면 6입니다. 그럼 그 6을 여기다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가 IOL 채널 B D0 값입니다. 여기다 6. 이러고 재부팅. 자, 불스 떴죠? 이러면 이제 아까 8을 낮춰봤는데 이제 7을 낮춰볼게요. 71에서 7을 낮추면 64죠? 64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아까 63으로 불스가 떴으니까 이제 이 값들에서 각각 1씩만 올려줄 거예요. 플러스 키 한번 누르면 1씩 올라가죠.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립니다. 이러고 재부팅. 자, 한 바퀴 통과했습니다. 이제 TM5 멈추고요. 자, 이제 램클럭의 기본 램타하고 RTL, IOL까지 맞춘 거예요. 이제 얘네들하고 얘네들만 맞추면 되는데 저는 2단계에서 CPU 오버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냥 저만의 루틴인데 혹시 이걸 보시고 그냥 저를 따라 하셔도 되고요. 램 오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CPU 오버를 하셔도 돼요. 그거는 각자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이 정석은 아닙니다. 자, 저는 여기서 CPU 52배수, 캐시 49배수로 올리겠습니다. 자, 1회전 통과했죠? 이제 종료하고요. 자, CPU 배수로 52배수로 올리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제 동일한 세팅으로 TM5를 돌렸었는데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B의 RTL하고 IOL 값을 1씩 올려줬어요. 아까는 64하고 7이었죠? 지금은 65하고 8로 올려줬습니다. 1씩 올린 거예요. 요렇게 했더니 지금 통과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요 장면에서 CPU 오버를 먼저 한 거는 CPU 배수 52배수에서 어느 정도 램타로 돌아가겠는지 대충 한번 간을 보려고, 그래서 CPU 오버를 중간에 한 건데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방법으로 이제 대충 감을 잡았고요. CPU 52배수에서 램클럭하고 기본 램타하고 RTL, IOL 세팅까지는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나머지 요 영역들만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지만 또 이 나머지 맞추는데도 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요. 뭐 요런 값들을 하나씩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에서 4가지까지 바꿔가면서 TM5를 돌려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하면 거기서 더 쪼여보는 게 맞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쪼이는 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얘네들 값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값으로요. 그래서 얘네하고 얘네 맞추는데 지금부터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제 TM5로 얘네들을 검증한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네들 다 맞출 때까지의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다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완주했습니다.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조인 값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처음부터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최대한 조인 값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최대치는 맞을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쪼여진다고 해서 쪼여봐야 뭐 큰 의미도 없을 거고요. 기대할 수 있는 성능 향상폭도 미미할 겁니다. 자, TM5 멈추고 아이다 한번 돌려보죠. 예, 레이턴시 35.1 나오네요. 에이,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에이, 더 쪼이기도 고단하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링스 돌려보겠습니다. HW 인포 열고요. 링스 최대 시작. HW 인포 열고 메모리 최대로 돌리는 건 자존심이죠. 예. 에어컨은 켜고 돌립니다. 지금 온도는 뭐 한 21.2도 3도 뭐 요 정도 되네요. 예, 52배수 1.42V 줬는데 TM5는 통과해도 링스는 안 돌고요. 돌다가 재부팅 됐습니다. CPU 전압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1.42였는데 1.44로 올려볼게요. IO하고 SA 전압은 그냥 일단 오토로 놔둡니다. 재시작. 자, HW 인포 열고요. 링스 시작. 대충 다 돈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543에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 5, 4, 에이씨.
네, 20회전 완주했고요. 지플가스 제일 높게 나온 게 550인데 램은 거의 한개까지 땡겨놨기 때문에 560을 넘겨보려면 CPU 배수가 53배수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램 세팅에 CPU 53배수 주면 잘하면은 지플값 560 넘을 것 같네요. 근데 53배수가 들어갈래나 모르겠다. 요 램 세팅으로 53배수가 돌아가면 이 1700K는 그래도 뿔딱은 아닌 겁니다. 중급 내지 중상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최종 램 세팅은 이렇고요. CPU 전압은 1.44V 줬는데 CPUG에서 1.465V로 뜨고 있습니다. HW인포에서는 최저 1.447V, 최고 1.465V, 52배수 잘 유지했고요. 최고 온도는 88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스 들어가서 램 세팅 보겠습니다. 자, 램 세팅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세팅은 이쪽에 있는 막시 히어로 오버클럭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램 클럭은 4600 줬고요. D램 타이밍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제일 첫 번째 막시무스 트윅은 모드 1으로 맞췄고요. 여기에 모드 1하고 모드 2의 차이는 모드 1이 안정성 위주고 모드 2는 퍼포먼스 위주예요. 자, 기본 램타는 17, 17, 34 줬고요. 2차 램타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4, 4, 320 줬고요. 두 칸 건너뛰어서 65, 35 줬고요. 요 바로 아래 값이 TWR인데 얘는 여기서 주는 값보다 무조건 1이 더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을 주면은 실제로는 12가 들어갑니다. 뭐 이 값 말고 나머지 값들도 내가 넣는 값하고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냥 일관적으로 플러스 1이에요. 그 밑으로 6, 16, 66, 24 줬고요. 제일 마지막 TWL은 16 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 들어가면 RTL하고 IOL 세팅이 있는데 채널 A는 64하고 8 줬고요. 채널 B는 65하고 8 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이 64, 세 칸 지나서 65, 또 세 칸 지나서 8, 또 세 칸 지나서 8입니다. 요렇게 4개만 바꾸시면 됩니다. 나가서 서드 타이밍 3차 램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칸은 오토로 놔두시고 그 밑으로 5, 4, 11, 11, 6, 4, 29, 25, 3, 4, 3, 4, 3, 4, 3, 4. 그러니까 이 25 밑으로는 3, 4, 3, 4, 3, 4, 3, 4 8번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2, 6. 여기까지만 만졌습니다. 이 아래로는 뭐 다 그대로 놔뒀고요. 자, 오늘은 세부 램타를 좀 빡세게 조여보고 그 과정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값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램도 상관이 있고 CPU도 상관이 있고 보드도 상관이 있습니다. 3박자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램 수율입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라도 넣어보려면 삼성 비다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부 램타는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예다 오토로 놔두고 쓰셔도 되고요. XMP 메모리 쓰시는 분들은 그냥 XMP 프로필만 적용해서 쓰셔도 돼요. 이 세부 램타를 만지게 되면 물론 성능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좀 치러야 되는 대가가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시간도 꽤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 재미는 있어요. 이거 한번 빠지면 거의 웬만한 게임만큼 재밌습니다. 컴퓨터 스위치 켜고 나면 습관적으로 델키를 다다다다 누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미도 있고 중독성도 있고 또 성취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